이번 시간은 이론 공기량이죠. 자, 우선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론 산소량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이론 산소량을 기초로 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떤 연료, 즉 메탄, 프로판, 부탄, 뭐 기타 등등 이런 연료를 연소시켜 가지고 과연 연소시킬 때 얼마만큼의 이론 산소량 또는 얼마만큼의 이론 공기량이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메탄부터 해볼까요? 자, 메탄. 여러분 메탄 화학식 잘 아시죠? CH4. 자, 메탄을 연소시킨다. 뭐와 결합시킨다? 산소 O2와 결합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메탄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연소되면 무슨 가스가 발생하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속에 들어있는 수소가 연소되면 무슨 가스가 발생되냐? 바로 수증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이 계산식을 하기에 앞서 우리 저번에 했던 원자량 개념이 있습니다. 자, 원자량 볼까요?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수소의 원자량 얼마죠? 1.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량 12. 산소 하나의 원자량 16. 뭐 일단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소 1, 탄소 12, 산소 하나의 원자량은 16 이랬었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원자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했다? 탄소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 산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6배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메탄의 연소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무슨 개수가 같아야 돼요?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무슨 법칙에 만족하기 위해서? 질량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려면 반응 전의 총 물질의 질량과 반응 후 총 물질의 질량은 같아야 된다. 그 질량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뭐냐? 반응 전의 원자의 개수의 총 개수와 반응 후 원자의 총 개수를 같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개수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죠? 자, 저번에 공부했던 대로 탄소 원소 하나입니다. 반응 후에 하나. 됐죠? 건드릴 거 없고. 자, 반응 전에 수소의 원자 수가 총 몇 개냐면 4개. 그러면 반응 후에 수소의 원자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이쪽은 4개, 이쪽은 2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개로 맞추면 돼요? 4개로 맞춰야죠. 반응 전에 4개니까. 그러면 수소 원자 수가 4개가 되려면 앞에다 얼마를 써야 된다고요? 2를 써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2는 4, 4개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 원자 수. 자, 반응 전에는 2개. 반응 후에 산소 원자 수 볼까요? 자, 산소 O2 2개. 원자 수는 2개죠. 여기 2은 2에서 또 역시 몇 개예요? 이쪽에 2개. 자, 2개니까 합이 몇 개입니까? 4개. 그럼 반응 전에 산소의 원자 수도 4개가 돼야죠. 그러면 앞에다 뭘 쓰면 돼요?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비로소 화학 반응식, 즉 메탄의 연소 화학 반응식이 완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보가드로가 얘기한 그 몰 있죠, 몰. 킬로몰. 자, 보세요. 메탄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 원래는 뭐가 있는 거죠? 1이 있는 거죠, 1. 1이 있는 건데 우리는 1을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1은 안 쓰죠. 자, 그러면 메탄의 몰수가 몇 몰이냐? 앞에 있는 개수가 곧 몰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킬로몰. 자, 산소 분자수가 몇 개? 2개. 이 개수가 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몇 킬로몰이냐? 2 킬로몰. 자, 이산화탄소는 1이 있는 건데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kmol. 이렇게. 그 다음에 물 분자수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몇 kmol? 2kmo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수를 썼으면 역시 똑같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보세요. 부피를 먼저 써볼까요? 아보가드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kmol일 때는 얼마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냐면 22.4. 자, 22.4 노말 세제곱미터. 1kmol일 때는 모두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2.4 노말 세제곱미터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kmol이니까 22.4 노말 세제곱미터 쓰시면 되고 2kmol이죠. 2kmol이면 부피가 얼마예요? 2 곱하기 22.4 노말 세제곱미터. 1kmol이니까 그냥 얼마예요? 22.4 노말 세제곱미터. 자, 2kmol이니까 2 곱하기 22.4 노말 세제곱미터.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쓰셨죠, 부피. 자, 그 다음에 질량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제가 좀 전에 원자량을 먼저 제시했던 건 결국 메탄에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한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자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전에 이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인가? 각각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자, 보세요. 탄소 하나가 12, 수소 하나는 1인데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자, 그러면 12 플러스 4. 그럼 얼마죠? 16. 자, 그럼 여기다 씁니다. 16k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메탄의 1kmol일 때 몇 kg이다? 16kg이다. 1kmol당. 또는 메탄의 한 분자당 분자량이 16kg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소 하나의 원자량이 16인데 총 몇 개 있죠? 원자수가 2는 4에서 4개. 그럼 16 곱하기 4. 자, 해보세요. 16 곱하기 4 하면 4르군 24, 4일은 4. 얼마가 되죠? 4르군 24, 4일은 4니까 64kg. 즉 산소 두 분자의 총 질량은 64kg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2. 탄소 하나가 12, 산소 하나는 16인데, 자, 보세요. 산소 2개 있죠? 16 곱하기 2 하면 32, 플러스 12 하면 몇 kg입니까? 44kg. 쓰시면 되고, 물 또는 수증기. 여기는 지금 우리 기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수증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수소 하나가 1인데 2개 있고요. 산소 하나가 16이죠. 16 플러스 2 하면 18. 그런데 몇 분자 있어요? 수증기가 2분자. 그래서 결국 18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반응 전의 총 질량 64 플러스 16 하면 얼마가 됩니까? 80. 맞죠? 44 플러스 36 하니까 역시 얼마가 돼요? 80. 반응 전의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라가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이론 산수량, 이론 공기량 따져보시죠.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메탄이 1리터가 있다. 1리터. 자, 그러면 산소량. 보세요. 메탄이 22.4 세제곱미터가 있을 때 산소는 2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산소는 메탄보다 딱 몇 배가 더 필요하다? 2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메탄을 1리터를 연소시킨다. 그러면 산소는 몇 리터가 필요하겠나? 항상 몇 배라고요? 2배. 그러면 산소는 몇 리터가 필요하죠? 2리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탄이 10리터가 있다.
그럼 필요한 이론 산소량 얼마가 필요하냐? 무조건 메탄의 몇 배라고 보시면 된다? 2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의 입각에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항상 2배. 그렇게 하면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메탄을 연소시킬 때는 메탄의 부피보다 이론 산소량은 몇 배가 필요하냐? 2배가 필요하다. 이 식으로 우리가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론 산소량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따지냐?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딱 그려보면요. 자, 이게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예를 들어서 100리터가 있다. 그럼 여러분, 공기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질소죠, 질소. 여러분, 공기 100 속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죠? 79%. 그럼 질소는 79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는 겁니까? 21이 들어있는 거죠. 자, 공기 속에 79%는 질소고 21%는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산소량을 알면 공기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산소 21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 산소량 21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100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왜? 공기 100 속에는 산소가 21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자, 보세요. 비례식 써볼게요. 산소 21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느냐? 100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그럼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거. 만약에 내가 산소를 1리터를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공기는 몇 리터 넣어줘야 되느냐? 그 공기량 따져보겠습니다. 비례식. 자, 산소 21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 100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산소 1리터를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공기를 몇 리터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게 상식이 되는 거죠. 이게 비례식이죠, 비례식.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요 x값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21분의 100 곱하기 1리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이 x값은 뭘 구하는 거냐면 공기량을 구하는 거죠.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 그럼 이거는 아까 뭐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 산소량이었죠. 그러면 내가 얼마의 산소량이 필요한 걸 앞에 식에서 찾아냈어요. 그럼 산소량을 내가 1리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기량을 얼마큼 내야 되느냐? 딱 필요한 이론 산소량의 몇 배를 공급하면 됩니까? 21분의 100.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산소량을 알면 무엇도 알 수 있다? 이론 공기량을 알 수 있다. 단 산소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21분의 100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분의 100.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써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해요. 구하시고 이론 공기량을 알고 싶다. 그럼 이론 산소량에다 곱하기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21분의 100. 그냥 얘만 곱해주면 바로 이론 공기량으로 환산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